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술해서 더 자연스러운데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세련되면 세련돼질수록 좀 더 화려함을 같이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자연스러움을 깨트리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눈, 코, 지방, 리프팅, 그리고 이제 하관이나 윤곽 이렇게 부위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눈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술하기 전에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수술해서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잘못해서. 근데도 우리는 항상 눈을 할 때 요즘 대세가 뭐예요? 대세는 세미아웃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인아웃이었는데 인아웃보다 조금 높은 라인을 우리가 세미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저 스스로도 눈은 가능하면 화려한 눈들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보더라도 박신혜, 권나라, 기타 많은데 일단은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대박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냥 누가 해도 웬만해서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대박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수술을 잘못하고 욕심을 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부자연스러우면서 안 예쁜 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쪽박의 조건들을 보면은 두툼한 눈이 사실은 만들기가 힘들죠. 이 두툼한 눈을 화려한 눈으로 만들겠다고 잘못하다가 소시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시 쌍꺼풀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잘하는 분한테 찾아가야 돼요. 잘하고 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특히나 두툼한 눈 같은 경우에는 비절개를 할 거면 조금 낮게 잡아서 화려하지 않게 만드는 게 사실은 포인트일 거고요. 근데도 자기가 두툼한 눈인데 그래도 욕심 나잖아요. 크게 하고 싶고. 그러면 절개를 해야 되는데 절개를 할 때 정말로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을 다 생각을 해가면서 지방 제거, 근육 제거, 그 다음에 눈매 교정, 피부 제거 여러 가지 것들을 잘해서 눈과 눈썹 사이 비율을 잘 깨트리지 않고 수술을 해줘야지만, 물론 얇은 눈에서 나는 대박처럼의 눈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화려하고 큰 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눈 수술할 때 조금 이제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이제 조금 쪽박의 조건, 안 좋은 조건이 눈동자가 좀 작은 경우, 눈동자의 앞쪽 흰자가 조금 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뒤쪽만 많이 보이고 앞쪽 흰자가 좀 덜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눈동자가 너무 작은 경우에 눈매 좀 과하게 하면 진짜로 논란 토끼는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스러우려면 비율이 잘 맞아야 돼요. 눈동자는 작은데 쌍꺼풀 높여놓잖아요. 그럼 이거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작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라인을 잡아줘야 돼요. 세미아웃을 만들더라도 높은 세미아웃이 아닌 약간 낮은 세미아웃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때는 이제 낮은 세미아웃을 만들 절개를 할지 비절개를 할지 눈매 교정을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무조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눈꼬리가 많이 치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뒷밑이면 무조건 선한 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하고 크고. 근데 이 분들 같은 경우 보면 눈동자의 앞쪽 흰자가 되게 노출량이 적어요. 그런데 뒷밑임에서 뒤쪽 흰자를 많이 이제 노출시켜 버리면 눈동자를 중심으로 앞뒤의 흰자의 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눈은 커졌어요. 근데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주의해서 본인의 눈 상태를 잘 생각하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는 걸 권하고요. 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을 안 했는데도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무조건 신세경 코, 오연석 코, 카리나 코 따라한다고 했다가 얼굴형이 안 맞게 돼버리면은 이제 부자연스러워지는 건데, 그러면 제가 그거를 콧대, 코끝, 그 다음에 콧구멍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콧대를 무조건 높이는 게 코성의 첫 번째 목적이었죠. 그래서 미간이 낮은 사람들은 무조건 콧대를 높여주세요 하고 수술을 해요. 근데 미간이 낮다고 절대로 콧대를 많이 올리면 안 돼요. 미간 낮아가지고 콧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건 비율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올려요. 너무 올리게 되면 코의 시작점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아바타가 될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생각하셔서 미간이 낮다고 너무 원장님들께, 다른 선생님들께 너무 많이 미간을 많이 높여주세요 라는 거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요새는 코끝을 높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코끝 라인이 이뻐야 진짜 코가 이뻐 보인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코끝을 화려하게 높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화려하게 높여도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조금만 높여도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옆라인 사진을 찍었을 때 윗입술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싹 그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코가 나온 양이 별로 없으면 많이 높여도요.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충분히 중화면이 함몰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자연스럽지 않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반버섯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버섯을 만들려면 코끝을 더 길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더 부자연스러워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콧구멍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아요. 콧구멍이 11자만 안 되면 돼요. 11자만 안 되면은 절대로 부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너무 퍼진 분들은 쭉쭉쭉쭉 올려도 많이 올려도 부자연스러워지지 않으니까 좀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욕심을 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얼굴 지방 흡입,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얼굴 지방 흡입을 했을 때, 얼굴이 지방이 빠졌을 때 가장 자연스러워지게 이거 빼려면은 답은 한 가지죠. 다이어트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다이어트 좀 해야 되는데 얼굴 살이 너무 많이 빵빵해져서 지방 흡입을 이제 할 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진짜로 지방이 너무 많아서 하는 경우면은 지방 흡입을 해도 자연스럽게 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효과도 좋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턱인 경우에 이중턱이 있다고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잘못하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우리 플라티시마 밴드라고 하는데 이 목주름만 생기게 돼. 너무 이게 딱딱해져. 지방은 얼굴을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이제 보조 시술적인 걸 한번 받아보고 의사 선생님의 적절한 이제 판단과 추천 하에서 지방 흡입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너무 과하게 한 번에 그걸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리프팅은 사실은 부자연스러워질 일이 별로 없긴 해요. 살이 없는데 땡겨가지고 쭈글쭈글해지거나 아니면 살이 너무 많이 돼 땡겨가지고 살이 여기서 뭉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지만, 리프팅은 약간 시술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실리프팅으로 너무 어쨌든 과한 걸 기대하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처진 곳을 부족한 곳으로 이동시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처진 게 좀 있는데 그걸 이동시켰을 때 부족한 곳을 채울 수 있는 그 부족한 곳이 있다면은 그거는 저는 실리프팅에 가장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곽수술, 양악수술, 돌출입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수술들은 사실 얼굴을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수술이기도 하면서 가장 부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수술이기도 해요. 이미 얼굴 비율이 괜찮은데 턱을 작게 하겠다, 광대를 작게 하겠다고 비율이 괜찮은데 건드려버리면은 그건 정말 비율이 깨지면서 부조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런 양악, 윤곽 수술을 고려할 때는 일단 얼굴의 사진을 찍어보고 이 비율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얼굴에 각이 너무 많다면은 이렇게 좀 둥근 얼굴에 비해서는 조금 투박해 보이고 강해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무리하게 작게 하고자 윤곽수술을 하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성형에도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지, 성형 안 했는데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지, 성형에서 화려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얼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서승조였습니다.